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상간녀가 아내를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엔 지금도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눈을 감아도 그 표정이 사라지지 않고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죠. 그 여자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 나는 부족해서 버려진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 수십 번, 수백 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속에서 그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올라왔을 겁니다. 배우자의 배신보다 더 아픈 건 그 여자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였던 착각이에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간녀는 절대 아내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 때문이에요. 상간녀는 타인의 남자를 사랑하면서 스스로도 그 관계가 불안정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교하고 의심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죠. 잠깐의 설렘과 도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관계는 진심 위가 아니라 비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서 그 여자를 향했을지 몰라도 결국 돌아오는 곳은 안정과 진심 있는 자리, 즉 가정입니다. 아내라는 존재는 단순히 사랑받는 사람을 넘어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예요. 상간녀는 순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현실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많은 아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내 남편을 뺏어갔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은 그 반대예요. 그 여자는 남편의 일부분만 가져갔을 뿐이에요. 그 삶 전체, 그가 세운 가정, 그의 아이들, 그의 진짜 이야기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뺏을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거겠죠. 상간녀는 달콤한 순간 속에 있지만 그 순간이 끝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도피, 운명이 아니라 착각 위에 선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남자는 언젠가 깨닫게 돼요. 진짜 마음이 편한 곳이 어디였는지, 누가 자신을 진짜로 이해해 줬는지, 누가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줬는지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간녀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잠깐의 주인공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이야기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그리고 당신이 다시 당당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극의 착각이었다. 사람은 외로울 때 가장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을 때 그 한마디 따뜻한 말에 오랜 시간 쌓인 외로움이 녹아내리기도 하죠.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며들어요.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알아주는 것 같아.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건 처음이야.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자극으로 변한 순간이에요. 결혼 생활 속에서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일수록 그 자극에 더 빨리 끌립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책임에 따르지만 상간녀와의 대화는 가벼워 보이니까요. 현실은 무겁지만 분류는 잠깐의 탈출이니까요. 그렇게 남자는 착각합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사랑의 부활이 아니라 감정적 산소 부족을 해소하려는 도피입니다. 숨막히던 일상에서 잠깐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을 뿐인데 그걸 운명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상간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남편이 아닌 남자를 통해서 선택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여자로 인정받는 그 느낌, 그 감정이 그녀를 중독시키죠. 하지만 그 관계에서 반드시 숨음이 있습니다. 전화는 몰래 해야 되고 메시지는 지워야 되고 한 장의 사진도 자유롭게 남기기 어렵죠. 어디 올리기도 어렵고요. 그 긴장감이 오히려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들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 만든 착각이죠. 이런 관계는 늘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처음엔 위로로 시작해요. 가령 당신 힘들죠?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렇게 공감이 쌓이고 점점 서로의 일상에 침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항상 같아요. 이 관계 어디까지 가야 할까?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당신 부인한테 미안하지 않아? 그 순간부터 관계는 흔들리죠. 처음에 두근거림은 불안으로 바뀌고요. 불안은 갈등으로, 갈등은 결국 지침과 후회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진심 위가 아니라 비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숨겨야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남편분이 상담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떨림이 아니라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게 바로 착각의 끝이에요.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불안의 그림자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불륜의 자극은 그렇게 식습니다. 처음엔 뜨겁지만 오래갈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은 안정 속에 피어나고 불륜은 불안 속에서 타오르다 사라집니다. 아내의 현실의 고통을 함께 견뎌온 사람이에요. 배우자는 그 현실을 함께 짐을 견뎌온 그런 사람이죠. 그가 실패했을 때 옆에서 울어줬고 그가 병들었을 때 손을 잡아줬어요. 그 어떤 자극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시간이 증명이죠. 상간녀는 잠깐의 스릴을 줄 수는 있어도 그 남자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줄 수 있는 건 현실의 탈출이지 현실의 동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남자는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편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제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남는 건 상처뿐이죠. 남자에겐 후회가, 또 상간녀에겐 공허함이, 아내에겐 깊은 상처와 분노가 남습니다.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바로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현실을 감당하며 서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극의 착각이었고 도피의 위장이었고 진짜 사랑이 아닌 불안한 흥분이었을 뿐이에요. 둘째, 시간보다 헌신이 깊이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시간이 오래되며 사랑도 식는다. 오래 함께 있으며 설렘이 사라진다. 맞습니다. 설렘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깊이와 신뢰가 생깁니다. 근데 불륜은 이 순서를 거꾸로 타요. 깊이 없이 설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렘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한순간에 다 무너지죠.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사람에게 끌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본능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본능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건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그 헌신을 해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누구의 인정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 사랑을 지켜왔어요. 그건 화려하지 않지만 그만큼 단단합니다. 남편이 병들었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가난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렸고 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인생을 나눴습니다. 그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관계의 뿌리예요. 상간녀는 이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녀는 남자의 밝은 면만 봅니다. 그가 지쳐있을 땐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라며 불안해하지만 아내는 그가 말이 없어도 알아요. 그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없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립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 만들어낸 깊이예요.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해야 상대의 진짜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분노했을 때, 절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드러나는 본 모습이 진짜 사람이죠. 아내는 그 모든 얼굴을 다 봤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선택의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이야말로 상간녀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관계의 깊이죠. 상간녀는 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심은 오래 두고 봐야 아는 거죠. 불륜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급하고 불안하고 늘 다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를 생각했을까? 왜 연락이 줄었지? 그 불안이 관계를 잠식합니다. 근데 아내는 다르죠. 그녀는 하루 연락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익숙함이 아니라 신뢰의 근육 같은 거예요. 함께한 세월 동안 쌓인 그 믿음, 수없이 깨지고도 다시 이어진 유대, 그게 바로 깊이예요. 불륜 관계는 얇습니다. 감정은 강하지만 기반이 없고, 감정은 뜨겁지만 뿌리가 없죠.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그 시간을 견뎌냈죠.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가정을 놓지 않았고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사랑의 기술이죠. 참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힘이에요. 남자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건 자극이 아니라 헌신이었구나. 내가 진짜 편했던 건 새로움이 아니라 익숙함의 속의 안정이었구나. 결국 그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 헌신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상간녀는 그 깊이를 절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 남자의 이야기 전체를 함께하지 않았으니까요. 잠깐의 장면은 가질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받아들였고 그 인생 속에서 자신을 심었습니다. 그게 바로 깊이예요. 시간이 만든 건 단순한 세월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한 기억이죠. 그리고 그 기억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간녀가 잠시 그 자리를 빼앗은 것 같아 보여도 그건 착각이죠. 그녀가 가진 건 순간이고 아내가 가진 건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셋째, 불안이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 모든 불륜 관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뜨겁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해요. 그들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걸.
처음엔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면서 흥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비밀이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전화가 늦게 와도 불안하고 연락이 줄어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늘은 가족과 있겠지? 지금 아내랑 대화하고 있겠지? 그 의심이 점점 커지죠. 처음엔 감추는 게 스릴이었지만 이제는 감추는 게 고통이 돼요. 남자는 점점 이중생활이 지칩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집에서는 평범한 가장인 척, 그리고 틈틈이 몰래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마음속에 두 개의 세상을 들고 살아가요. 그 피로가 쌓이면 결국 한쪽은 무너집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상간녀 쪽의 불안감이에요. 그녀는 점점 확인을 원합니다. 당신 나 사랑하긴 하는 거야? 언제쯤 나랑 진짜 시작할 거야? 언제쯤 그 여자랑 끝낼 거야?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냥 물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에는 확신을 얻지 못한 불안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남자는 점점 대답을 피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지금은 너무 복잡해. 그 말이 반복될수록 상간녀의 마음은 흔들리죠. 그녀는 불안 속에도 점점 예민해지고 그 예민함은 다툼으로 변하고 그 다툼은 결국 지침과 냉랭함으로 이어집니다. 불륜의 관계는 불안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불안을 함께 붙잡고 있는 구조예요. 처음에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지만 결국 그 뜨거움이 서로를 태웁니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까? 언제는 나를 떠날 수도 있겠지? 그가 나와 있을 때도 아내를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이 한번 생기면 절대 사라지지 않죠. 그게 바로 불륜의 한계예요. 아내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사랑은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가 와도 떳떳하고 메시지를 숨길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상간녀는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어둠 속에서만 사랑해야 하죠. 그 어둠이 처음에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질식이 됩니다. 남자는 두 세상을 오가며 점점 감정이 피폐해지죠. 한쪽에서는 죄책감, 한쪽에서는 압박감, 결국 그 모든 감정은 지치는 것으로 바뀝니다. 불안은 사랑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커질수록 관계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이 쌓이면 결국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남자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져 있구나. 내가 느꼈던 그 따뜻함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의 위로였구나. 사람은 불안한 사랑을 오래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마음이 편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편안함은 결국 자극이 아니라 안정 속에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평범해 보여도 그 평범함 안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불안 속에서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랑이에요. 불륜의 끝은 언제나 같습니다. 처음엔 뜨겁고, 중간엔 불안하고, 마지막에는 공허합니다. 그들이 남기는 건 사랑이 아니라 결국 상처와 후회뿐이죠. 반면 아내는 상처 속에서도 조용히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불안 위에 사랑은 무너지고 헌신 위에 사랑은 남는다는 걸. 넷째, 남자는 결국 편안함으로 돌아온다. 불륜이 끝난 후에 많은 아내분들이 상담 중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 정말 다시 돌아왔을까요? 저한테 미안해서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그 여자가 싫어서 돌아오는 걸까요? 그 질문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여전히 남은 미련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남자는 결국 편안한 곳으로 돌아와요. 그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지쳤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불륜을 통해 잠깐의 해방을 얻었다고 느낍니다.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무게도 없는 관계 속에서 다시 젊어진 것 같은 착각을 하죠.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금세 따라와요. 그녀에게 쓰인 돈, 들킬까 조마조마한 마음, 이중생활의 그 피로감, 그리고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그 불안감. 이게 쌓이면 남자는 결국 한 가지를 원하게 됩니다. 편안함. 그가 떠난 이유도 결국 지침이었고 그가 돌아온 이유도 결국 지침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방향이 다릅니다. 처음엔 책임에서 도망쳤다면 이제는 책임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아내는 그가 무너질 때도 입을 다물고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눈물로 그냥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걸 남자들은 말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간녀는 처음에 그에게 달콤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겁습니다. 그녀는 요구해요. 언제 나랑 정식으로 시작할 거야? 언제 아내에게 말할 거야? 언제 나를 세상 앞에서 인정할 거야? 그 말들이 쌓이면 남자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엔 자유였는데 이젠 또 다른 속박이 된 거죠.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아내 곁에서는 조용히 밥 먹고 TV를 보며 웃을 수 있었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평화였는지를요. 불륜의 관계는 늘 흥분으로 시작하지만 가정의 관계는 안정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안정된 사랑을 원해요.
자극은 잠시지만 평화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자극은 뜨겁지만 평화는 따뜻해요. 자, 그 차이를 남자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상간녀의 이름이 떠올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진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사랑의 온도가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그때 남자는 다시 아내를 봐요.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상처 속에서도 당당한 눈빛, 아픔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자세가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남자는 두려움과 존경이 동시에 밀려오겠죠. 아, 이 사람은 내가 버렸는데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구나. 그 깨달음이 남자를 다시 제자리로 이끕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돌아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내 마음 편한 곳은 그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는 늘 불안했어요. 하지만 집에 오면 그냥 숨이 편했어요. 편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신뢰와 기억이 쌓여 만든 감정의 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상간녀가 흉내낼 수 없겠죠. 남자는 결국 깨닫습니다. 사랑받는 느낌보다 편안한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자극은 불안을 낳지만 평안은 존중을 낳습니다. 그리고 존중이 남은 관계만이 진짜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돌아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으로, 그가 다시 사람답게 숨 쉴 수 있는 자리로. 그게 바로 아내의 자리예요. 마지막 5번째, 존중의 자리는 아내만의 것이다. 사랑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흔들리지 않아요. 남자는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요. 자신이 떠나왔던 곳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존중의 시작점이었다는 걸. 상간녀는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늘 감정의 중심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그 관계 안에는 존중이 없습니다. 사랑은 달콤했지만 존중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양심을 무너뜨리며 이어진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다릅니다. 그녀는 사랑이 식어도 책임을 놓지 않고 배신당해도 자신의 품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존중의 본질이에요. 존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감정은 사라져도 태도는 남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사람들은 아내를 기억해요. 그 사람 정말 대단했어. 그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잖아. 그 한 문장이 아내의 존재를 설명하는 모든 말이 되겠죠. 상간녀는 사랑받는 순간에는 빛나지만 버려진 순간에는 무너집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 남자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내는 다릅니다. 그녀의 존재는 누군가의 선택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으로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존중의 자리예요. 많은 아내들이 상담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이제 사랑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어요. 이 말은 슬픔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안에는 깊은 깨달음 하나가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존중은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불륜은 결국 사랑을 말하면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서 있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 포장된 감정일 뿐이에요. 반면 아내는 자신이 무너져도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자신을 다잡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존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남자는 다시 그 자리를 바라보게 돼요.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 말하고 있죠. 난 당신보다 강했다. 그때 남자는 알고 있어요. 진짜 존경은 미모나 자극이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는 걸. 상간녀는 사랑받기를 원했고 아내는 존중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 차이가 관계의 결말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은 사라질 수 있어도 존중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남은 자리에서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는 아내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내는 사랑을 잃어도 준엄을 잃지 않았고 존중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울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버렸던 그 순간에도 난 나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진짜 승리고 이게 진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의 자리는 끝까지 아내의 것이겠죠. 외도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지죠. 눈을 떠도 밥을 먹어도 아이를 보고 있어도 마음 한쪽이 무너져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그런데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랑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날이 갑자기 떠오를 때면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나죠.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사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믿었던 사람이었고
근데 그 믿음이 깨졌으니까 아픈 게 당연하죠. 상간녀를 잠시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그 관계는 불안으로 시작해서 불안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랑이 떳떳하지 않다는 걸. 이 관계가 빗속에서 설 수 없다는 걸. 그래서 항상 두려워합니다. 오늘 혹시 들키지 않을까? 그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 혹시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 그 불안이 결국 둘 사이를 무너뜨립니다. 반면 아내는 다릅니다. 아내는 현실을 뱉어냅니다. 눈물이 쏟아져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습니다. 가슴이 찢어져도 하루 세 끼를 챙기고 일을 합니다. 그게 아내의 강함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참는다고 말하지만 그건 단순한 참음이 아니에요. 바로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남자는 결국 마음이 편한 곳으로 돌아와요. 처음에 설렘과 자극이 주었겠죠. 하지만 언젠가 깨닫습니다. 설렘은 금방 사라지고 남는 건 공허함 뿐이라는 걸요. 그때 비로소 그는 알아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내가 얼마나 깊은 사람이었는지를 압니다. 상간녀에게서 잠깐의 흥분을 느꼈지만 아내 곁에서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이 쉬는 곳으로 돌아와요. 그게 본능입니다. 그 평안함은 진심 있는 사람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원래부터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잠시 더 예뻐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건 잠깐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뿐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상처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자신을 조금씩 돌아와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다시 느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사랑보다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빨리 하지 않아도 돼요. 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 그냥 조용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겠죠. 그 기억은 그러나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힘이 되겠죠.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울면서 뱉어낸 그 모든 날이 이기게 만든 시간이에요. 상간녀는 사랑을 원했지만 아내는 존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존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심은 결국 이깁니다. 거짓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그때 남는 건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